책가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일생에 한 권쯤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책 쓰기에 대한 강의를 몇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강의 제목이 내 삶을 담는 책 쓰기였습니다. 책을 쓸 때 어떤 책을 쓸까 주제를 먼저 고민하는데 뭘 쓸까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삶을 들여다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저는 3권의 책을 썼는데요.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다녔던 이야기, 또 20년 가까이 엄마로 살아온 생활, 또 독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것, 그렇게 제가 걸어온 삶이 책에 담기더라고요. 제가 경험하지 않고 머리로만 고민하고 배웠던 것들을 써보려는 시도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안 써지더라고요. 진정성도 담기질 않고 쓸 말도 많지 않았어요. 어떤 책을 읽어보면 참 좋다 싶은 책들은 머리로만 쓴 게 아니라 실천과 땀이 담긴 또 발로 쓴 책들이 감동도 있고 읽는 내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도 행동하게 하는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남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또는 꿈꾸고 있지만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실천을 했던 이야기 자체가 훌륭한 소재이자 좋은 책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8번째 책모아 큐레이션의 주제는 따라해보고 싶은 실천이 담긴 책입니다. 쉽지 않은 실천을 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실천해보고 싶어지는 2권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전기 없이 우아하게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도 없는 빈 화장실에 수돗물이 줄줄 흐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당장 물을 잠그겠지요. 하지만 빈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불이 꺼져 있으면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놨지 하면서요. 전기 없이 우아하게는 이렇게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며 전기를 쓰고 있는 우리 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그렇게 전기를 마구 쓴다면 우리의 미래가 전기불처럼 밝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 사이토 게니치로는 일본의 신문기자로 정말 끔찍했던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이 일어나던 때 그곳에 있었다고 해요. 살던 집과 도시가 무너지고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무서운 방사능 공포에 휩싸이는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는데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에서는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여전히 전기를 넘치게 쓰는 것을 보면서 지은이는 이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원전 사고 직후 나는 보았다. 후쿠시마에서 도쿄로 가는 전력 공급이 멈춘 위기 상황에서 수도 도쿄는 가로수와 네온사인의 빛을 줄여 어둡고 차분한 진짜 밤답게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때 나는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생각했다. 도쿄도 가나가와도 지바도 사이타마도 모두 힘들다. 다같이 수도권의 전력을 생산했던 후쿠시마를 걱정하고 도쿠 피해지를 염려하며 견디고 노력하고 있다. 아, 든든하다. 그로부터 반년, 도쿄는 그 한때의 절전 생활이 억울하기라도 했다는 듯 거리 전체가 빛의 덩어리가 되어 어둠을 향해 에너지를 뜨겁게 내뿜고 있었다. 이 도시는 벌써 후쿠시마를 까맣게 잊어버렸구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른 척 하려는구나.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집을 잃고 상자 벽 아래 누워 있었던 사람을 떠올리자 너무나 슬프고 원통해졌다.
이렇게 대재앙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걱정하면서 그는 전력 사용의 최소 단위인 5A의 전기만으로 살아보기로 합니다. 5A는 한 달 전기비로는 2,000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책을 넘기면 최대한 전기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도전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5A로 살기는 결코 쉽지 않았죠. 청소기를 세게 돌릴 수도 없고 전기가 많이 드는 에어컨이나 전자레인지도 물론 사용을 못하고 두 가지 가전제품을 같이 쓰면 바로 차단기가 내려갈까봐 아슬아슬했습니다. 가전제품들의 전력 소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전력 측정기도 마련하고 얼마 쓰지 않는 전기량도 자급하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도 했어요. 전기를 어떻게 아끼며 생활했는지 그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절전하는 생활은 콘서트나 이벤트와는 다르다. 어디까지나 일상생활이다. 세탁기와 냉장고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선풍기까지 틀면 어떻게 될까? 텔레비전과 세탁기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까? 냉장고와 DVD 플레이어의 조합은 괜찮을까? 나는 곧바로 5A 생활 최초의 규칙을 정했다. 냉장고 이외의 가전제품을 2개 이상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것. 텔레비전을 볼 때는 선풍기를 끄고 샤워를 할 때는 세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리는 금물, 참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오래 계속할 수 없으니까. 즐겁고 우아하게 이것이 내 5A 생활의 좌우명이다. 이렇게 그는 절전 생활을 힘겨워하기도 했지만 즐겁고 우아하고 또 지혜롭게 해나갔습니다. 에어컨 대신 시원한 돗자리와 찬물 샤워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고 전기밥솥 대신 냄비에 더 맛있게 밥을 지을 수도 있게 되었죠. 겨울에는 난방 대신 따뜻한 햇살을,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집에 들여놓으면서 자연과 더 가까이 했고요. 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는데요. 5A 생활은 견디고 참으면서 돈을 극도로 절약하는 빈곤 생활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얼마나 쾌적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네, 이렇게 전기가 없다고 괴롭게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게 환경에도 이롭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읽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또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전기를 아낄 수 있을까 머리도 굴려보게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전기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전기세를 아끼자는 의미만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인류, 그 인류의 미래를 위한 작지만 큰 실천이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아날로그로 살아보기입니다. 저자는 크리스토프 코흐라는 독일의 기자입니다. 첫 번째 책 전기 없이 우아하게 저자가 일본 기자였는데 이번에는 다 기자들의 책이네요. 이 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없이 오프라인으로 지낸 40일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과 휴대전화 없이 살아본 경험담을 생생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인터넷 없이 살아보기로 결심한 계기는 이사였습니다. 이사 후에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한참 동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다가 어쩌다 이렇게 인터넷에 의존해서 살게 된 거지? 혹시 중독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품고 인터넷 없이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상태를 못 견디게 될지 아니면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을지 도전과 실험을 해보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인터넷과 휴대전화 없이 살아보기로 말입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인터넷 금단 기간을 위한 규칙을 정했는데요. 지방과 주머니에 인터넷을 소지하지 말 것, 인터넷 카페나 공공시설에 인터넷 접속도 하지 말 것, 컴퓨터는 글쓰기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없이 사는 생활 상상이 가시나요? 이 책의 저자도 결심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인터넷 없이 사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았죠.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조바심과 불안이 몰려왔고, 기억하는 전화번호도 없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었어요. 요즘은 휴대전화에 다 저장해 두니까 정말 기억하고 있는 번호가 별로 없죠. 또 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 집 청소년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것은 내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조차 말이야. 그저 얼굴이나 아는 정도의 관계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서로의 관계를 별반 차이 없게 만들어 버렸지.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옛날 옛적에 알았던 동창생하고 마치 십수년간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니까. 그전엔 연락 한 통 없이 살아왔지만 말이야. 현재 기분이나 근황은 물론 휴가 때 찍은 사진이나 취미생활까지 그가 공개하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돼. 어떤 면에서는 좋지. 하지만 어찌 보면 자기 과시이고 무의미해. 한 통의 개인적인 안부 전화보다 물론 성의도 없고 말이야. 네, 이렇게 스마트폰이 친구라는 개념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디지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엿보고 부러워하고 또 피상적으로 만나면서 내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인터넷 없이 그는 은행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도 없었고 또 글을 써서 보내기 위해서는 우체국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구글 검색 대신 신문과 책, 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없이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저도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거나 하면 다른 일에 손에 잡히지 않고 또 잠깐 고장이라도 나면 참 불안해지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없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한시라도 놓지 못할 만큼 중요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람을 끄면서 잠을 깬다고 스마트폰을 또 보고 또 뭔가가 떠오르면 검색 삼매경에 빠지고 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검색은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뇌를 자극하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도전을 시작한 초기에 내가 왜 그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게 느꼈는지 이제 분명하게 알 것 같았다. 내 머릿속에서 규칙적으로 분비되던 도파민 작용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아 30분 이상을 의욕과 스트레스를 번갈아 느끼면서 10여 개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동시에 열었던 나였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네, 이랬던 그가 결국 인터넷 없이 살기로 한 30일이 끝나고도 10일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세상도 살만하다고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놓치고 살았던 것들도 다시 되찾고요. 40일간의 도전이 끝나고 달라진 점, 깨달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일주일의 반을 온라인 세상에서 지내고 이런 삶에는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으니 전화벨이 울린다고 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동안 밀려있던 읽지 않은 이메일과 페이스북 소식과 마지막 주에 미리 표시하고 끼적여 놓았던 것들을 구글에서 검색했다. 그렇게 다시 나의 일상을 뒤쫓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완전히 모든 것이 전과 똑같지는 않다. 다행히도. 그중 하나는
다시 하루의 반을 항상 도서관에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곳에 가면 그동안 집에서 한동안 즐겼던 침묵을 떠올리게 된다. 물론 처음엔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견디기 힘들었던 바로 그 침묵을. 오프라인 주간에서의 내 업무는 진작 탁월했다. 무엇보다 이전보다 내용면에서 훨씬 더 좋아졌으며 그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했다. 이런 놀라운 효율성의 증가가 일상에 미치는 혜택을 새로 시작된 온라인 일상에서도 누리기 위해 어쩌면 지금 도서관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도서관의 탁한 공기가 내겐 잘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계속된 마우스 클릭질. 또 하나 알아차리게 된 사실은 네트워크와 단절된 주간을 보내는 동안 내 우정은 질적으로 더욱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대체로 한두 통의 짧은 메일이나 문자 정도나 주고받던 친구 다비드와는 최근 들어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유선 전화로 통화하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는 기회도 많아진 것이다. 그가 어느 전화를 걸었을 때에도 5분 이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통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기꺼이 할애했다. 도전 후에도 여전히 남은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온라인 안식일이다. 일주일의 하루는 지난 40일 동안 해온 것과 같은 방식의 오프라인 일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없이 사는 것. 단 이번 토요일엔 지난 도전과 완전히 똑같이는 못하고 휴대전화를 그저 무음으로 켜놓았다. 그리고 정말 부득이하게 무언가를 검색해야 할 경우에는 잠시만 인터넷에 접속하여 일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을 끝낸 다음엔 바로 컴퓨터를 꺼버릴 것이다. 목적 없는 인터넷 서핑, 가상 공간에서의 채팅, 온라인 쇼핑몰 두리번거리기 또는 뉴스 검색 등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 책은 단지 개인적인 체험기에 그치지 않고 저자가 통신이나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인터뷰한 내용이나 통계 조사 자료들도 많이 인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디지털의 지배당해서 살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식당에 가면 한 가족이 같이 왔는데도 대화는 없이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따로따로 밥을 먹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중한 게 무엇이고 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책 정기 없이 우아하게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 또 어른들까지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이었고요. 이 책 아날로그로 살아보기는 고등학생 이상이면 잘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이번 시간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책대로 한다라는 EBS에서 방송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연예인이나 배우들이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온 대로 직접 생활에서 실천해보는 내용이었는데 우리도 이 책대로 해보면 어떨까요? 이번에 읽은 두 권의 책을 읽고 전기나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사는 노력도 해보고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줄이고 보다 소중한 것에 더 집중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는 말처럼 책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 우리의 실천과 행동은 또 멋진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떤 책으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